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뭐 이런 데 대한 지역적 정당 지지율 이런 게 나옵니다. 물론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 나오고 정기적인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신문이 서울이 뒤집혔다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서울이 뒤집혔는가 하는 문제,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게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그리고 오늘이 11월 5일이죠. 조사를 한 건데 11월 첫째 주 조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1,504명을 조사를 했고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34.7,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27.7 이렇게 해서 7%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민주당 34.7은 지난주에 비해서 0.1%포인트 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27.7은 1.2%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양당 다 지난주보다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니까 서울에서 민주당이 30.3,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31.4 뒤집혔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28,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32.7, 그러면 무려 4.7%포인트. 물론 이것도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4.7%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걸 근거로 해서 서울이 뒤집혔다. 서울만 뒤집혔냐? 부산, 울산, 경남도 뒤집혔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내놓는 데가 있는데, 자, 그럼 이게 얼마나 맞는 보도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틀린 보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선 리얼미터는 ARS 조사입니다. 그런데 면접조사인 한국갤럽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이번 주에 거는 이제 금요일 날 나오고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나오겠죠. 금요일 날 나오고, 지난주에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걸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거라는 거는 27일, 28일, 29일 이렇게 사흘간 조사한 건데, 그 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국민의당이 4, 국민의힘이 16, 민주당이 39, 열린민주당이 3, 정의당이 6, 무당층 32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에 뭐 2배도 훨씬 넘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서울에서.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을 보면 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3. 그럼 여기는 또 뒤집힌 거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부산에서는 뒤집혔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샘플이, 그러니까 표본이 몇 개냐? 한국갤럽 조사는 표본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1,001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은 195명, 부산, 울산, 경남은 153명. 이 정도면요, 153명 또는 195명 중에서 몇 명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지지율이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갤럽에 그러면 지난주 게 아니고 지지난주 2주 전 걸 봤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1,001명이죠. 이때를 봤더니 이때 서울은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19 이렇습니다. 이것도 꽤 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은 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셋째 주와 넷째 주간에 부산, 울산, 경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대 19에서 31대 33으로 갑자기 어마어마한 만큼 뒤집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 그런 것이죠. 전체적인 흐름은 요 1,001명을 조사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하는 그 흐름 자체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뭐 몇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봐도 뭐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뭐 일부는 뭐 꺾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이 지역별로 정확한 변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정도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에 대한 별도의 여론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그냥 서울에 사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한국갤럽조사의 경우 195명을 표본으로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195명을 예를 들어서 뭐 강북 또는 저기 어디 뭐 도봉구, 성북구 뭐 이런 데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서초구에 사는 사람이냐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냐 이거 구분 없이 그냥 195명을 쭉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강북구에 사는 사람과 서초구에 사는 사람은 상당한 정도의 그 정당 지지율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정당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서초구나 강남구나 뭐 이런 데 가면 송파구나 이런 데 가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더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나 성북구나 이런 데 가면 민주당 지지자가 훨씬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 서울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는 세대별로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갤럽조사나 리얼미터 조사나 이렇게 전국 조사를 하면요 그냥 서울에 사는 사람 몇 명 이렇게 샘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서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죠. 다만 그냥 전국적으로 서울 사는 사람, 부산 사는 사람, 뭐 전남 사는 사람 이런 식의 분포로 조사를 할 때는 그 서울에서 강북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이런 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민심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보려면 강북 중에 어디 사는 사람, 강남에 사는 사람, 또 뭐 강서에 사는 사람, 어디에 사는 사람을 지역적으로 정확하게 성향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그 표본을 나눠놔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의 정확한 그 민심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국적인 조사를 갖다 놓고 그 중에 지역별로 나눠봤더니 뭐 서울은 어떻고 부산은 어떻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 서울의 민심을 알려면 서울을 별도로 중점적으로 그 표본을 추출해서 이 서울을 별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산의 여론 흐름을 알고자 한다면 부산만 뭐 예를 들어서 한 500샘플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다면 아 부산의 민심은 이렇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전국적인 조사를 갖다 놓고 지역적으로 불과 샘플이 서울 같은 경우 195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부산, 울산, 경남 다 합쳐도 153명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갤럽 기준으로 이 정도에 가지고 따진다면 이거 아마 부산만 따지면 불과 한 6, 70명 정도의 샘플 가지고서 몇 퍼센트 얘기하는 건 거기서 한두 명만 오차가 생겨도 굉장히 큰 오차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갤럽 기준으로 따진다면 10월 셋째 주와 넷째 주간에 그 부산, 울산, 경남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널뛰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10월 셋째 주, 넷째 주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신뢰도 있는 것은 전국적인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가 하는 부분은 충분히 신뢰가 가는 거지만 그 조사에서 부산이 어떻네? 서울이 어떻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이다. 서울과 부산의 정확한 민심으로 측정하려면 별도로 서울과 부산을 샘플을 해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전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가지고 리얼미터 조사에서 틀림없이 서울과 부산의 샘플을 볼 때 뒤집힌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서울과 부산의 정확한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얼미터도 10월 마지막 주 이런 걸 보면 또 이거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명의 표본만 왔다 갔다 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하는 건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저는 뭐 부산 민심이 어떠냐 하는 건 부산에 살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정도한테 그냥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산 민심이 그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는 오래됐고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뭐 그거는 거의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 된다 하는 전체적인 그 흐름을 전해주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이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데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몇 사람한테 물어서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이 워낙 크기도 하고 서울은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정당 지지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이 격차가 매우 크다. 그러니까 서울의 민심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서울만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사를, 이건 전국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가지고 서울 지역을 뽑아내서 서울이 뒤집혔다 또는 부산, 울산, 경남이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은 될지 모르겠으나 뒤집혔다고 얘기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확한 민심을 알기 위해서는 아마 누군가가 지금 정당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연구원 뭐 이런 데서는 아마 서울을 두고서 중점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뭐 민주연구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지금 서울 민심이 어떻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밖으로 흘러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아까 말씀드린 부산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꽤 앞서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런 생각이고 서울은 아직도 민주당이 약간 앞서가고 있는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년 4월이면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공격이라는 거는 저는 서울 시민한테 상당히 먹혀들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당원상.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민주당이 뭐 전당원 투표라는 이름으로 이걸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당원 투표 26%밖에 안 됩니다. 80만이 훨씬 넘는 권리당원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6%라고 해서 그 26%의 뭐 80% 조금 넘는 사람이 후보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럼 공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상으로 본다면 한 18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럼 권리당원 80만 명 넘는 중에 18만 명 조금 넘는 사람이 공천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만 명 이상이 권리당원 중에서도 60만 명 이상이 공천하면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아예 이 투표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게 전당원의 의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이 국민의힘이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왜 당원이라고 한다면 당의 헌법인데 이 당의 헌법을 안 지키느냐 하는 공격을 민주당 후보들이 계속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그 성추행 사건 이에 대해서 아직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때 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했을 때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의 반응 흐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격도 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오로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감당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전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이런 야권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확정도 안 됐고 그러니까 공격을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후보가 뭐 누가 정해졌을 때 뭐 그게 뭐 박영선 장관이 될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될지 아니면 우상호 의원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정해졌을 때는 그 공격을 한 몸에 받고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서울 시민이 과연 그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게 저는 정확한 민심이 잣대라고 보고 그때 가면 이런 조사가 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리얼미터의 전국조사에서 지역적으로 서울, 부산에서 뭐 지지율이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마치 서울 민심이 뒤집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상황 호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이제 뭐 매주 나오니까 뭐 RN서치 조사, 리얼미터 조사, 한국갤럽 조사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정기적인 여론조사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데를 우선 그런 데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다 지역적으로도 뒤집히는 흐름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흐름이 맞겠지만 지금 현재 한두 번의 이러한 지역적 상황만 놓고서 어디가 뒤집혔다라고 평가하는 건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거나 잘못 진단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사는 뭐 계속 될 테니까 그걸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